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 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두 번째, 트럼프 정부가 대북 사원 측 발표를 했다는 건가? 아니요. 유출이 됐어요. 어떻게? 우리처럼? 네, 거기에 뿌락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백악관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유출을 했습니다. 이게 봐. 그러니까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이제 쭉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가지고 대선 때 왔던 사람이구만. 네, 그 사람한테서 이 미국이 최근에 대북정책 4대 기조라는 걸 확정을 했다. 트럼프가 직접 사인을 했다. 그 얘기를 이제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전에 이제 트럼프가 대북 정책을 정리했다라고 하면서 뭐 상원에 브리핑하고 뭐 그거 있었잖아요. 전체 다 모아놓고 브리핑했는데 내용은 이제 뭐 비공개이긴 했는데 대충 나온 건 뭐 그래도 뭐 제재와 협박, 제재와 최대 대화를, 압박과 관여.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얼머부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대북 정책 기조가. 그래서 그 이제 김관영 의원 얘기로는 4개가 뭐냐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4가지 4대 기조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구만. 네. 여기서 이제 미국이 그동안 이제 쭉 발표했던 내용들이에요. 일단 뭐 핵보유국 인정 안 하는 건 뭐 원래부터 있었던 기조인 거고. 하원은 저번에 어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제인가. 네. 대북 선제 공격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네. 그렇죠. 북을 핵 보유국으로 얘기하더만. 그러니까 의원들은 그렇게 하지만 행정부는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제재와 압박 뭐 가고 있잖아요. 지금 동해에서 뭐 한 달째 항공모함이 훈련을 하고 있는. 진짜 안 가고 있대. 칼빈슨. 뻗디고 있어. 아, 그 기름값 많이 들 텐데 그거 왜 그런지. 시동 끄고 있나 보지 뭐. 원자력이잖아요. 원자력이야? 그렇구나. 기름이 안 드는구나. 원자력이잖아. 그런 생각해보니까 기름이 안 드네. 바다를 오염시키는 거 아니야? 동해를? 바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긴 하겠죠. 네, 그럼 그냥 비행기도 안 띄고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건가 거기? 네, 아무튼 뭐 그러고 있어요. 자, 언제 왔지? 4월 29일에 동해에 도착했다. 이렇게. 야, 그럼 한 달 넘었네. 한 달 가까이 다 됐네.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언제 간다라는 게 안 나와 있고 거기에 추가로 6월 초에 그 한 척이 더 오기로 했어요. 로널드 레이건인가? 그 수리 중인 항공모함. 거. 예, 그게 추가로 투입이 돼서 항공모함 2대로 훈련을 하겠다.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북 미사일 탐지하려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북 미사일을 항공모함이 왜 탐지합니까? 미사일 탐지는 이지삼들이 주로 하고 항공모함 전단에 이지삼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항공모함이 들어왔다는 건 항공모함은 이제 공군 무력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격 전력으로 분류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포함 외교구만. 그러니까 미사일 쏘면 폭격하겠다. 네. 그걸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런 거 하고 있고. 미사일의 종류를 바꿔서 쏠 것 같은데. 대함 미사일로. 지대지에서 지대함으로. 그럴 수 있지. 포함 외교의 21세기 판이구만. 뭐 정권 교체 추진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이제 외교관들이 계속 했던 얘기들이고 마지막 문구가 좀 애매해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만한 얘기네. 최종적으로는. 이거는요 아무리 봐도 전략적 인내를 말을 바꿔 쓴 것 같아요. 멋지게. 다 안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안 하는 거는 정책 기조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저걸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하지 않겠다. 이상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게 대북 정책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저 이름을 한번 정해주자.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였잖아. 트럼프는 대책 없는 인내. 대책 없는 인내. 전략 전술적 인내. 전술상으로도 인내하는 거. 아니 이게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 얼마나 웃긴 거냐면 한국 전쟁도 결국은 대화로 끝났잖아요. 그렇지. 정전 협상 말을 했지. 통해 가지고 정전 협정 체결하고 정리된 거잖아. 아, 뭐 똑같네. 그러니까 이건 뭐 전쟁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발 더 물러선 건 있지 않아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오바마도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부시도 얘기했지 뭐. 부시 오바마 다 얘기했을 걸. 아니요. 오바마는 애매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그래? 기조에다가 이런 정책 기조를 갖는다라는 거는 얘기 안 했던 것 같고. 못 박지 않았어요. 오바마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이건 아무리 봐도 핵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핵전쟁은 최종판인데. 그렇지. 대화를 할 수가 없지. 예, 이를테면 그러니까 대화로 맨 마지막에는 대화하겠다라는 말은 핵전쟁은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건 전부 다 안 한다는 걸로 기울되거든. 결국은 하는 게 없네. 예, 결국은 4대 기조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환상을 없애자 결론이. 아니 이를테면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정책 기조들을 보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 그것도 해내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안 하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핵무력을 계속적으로 증강하겠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미국이 상대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질 건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 바꿔가지고 평양에서 딱 보기에 뭐야 트럼프 뭐 똑같잖아 이런 결론으로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별로 진짜 대책이 없는 게 뭐냐면은 뭔가 대화를 할 것처럼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라는 말은 붙어 있지만 뭐 대화를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주 재밌는 외교 사고가 터졌어요. 그 트럼프와 쌍벽을 이루는 막말 지도자 있죠. 두테르테. 둘이 전화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그 두테르테가 공개했다고 그러대? 아니 두테르테가 직접 공개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이 문서가 유출이 된 거예요. 유출돼서 이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처럼. 네, 그렇죠. 대화록이 거의 그런 수준이네.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된 수준이네. 그렇죠. 이거 정상 간의 전화회담이지. 전화 통화를 유출을 해버렸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진짜인지 진본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언론에 막 떠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와 확실히 막말의 정상들이 세계 최정상에 있는 막말러들이 대화를 하니까 통화 내용이 아주 걸쭉하더라고요. 막말 대잔치를 했어. 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할 것 같아요? 남중국 얘기도 있을 거고 미군 뭐 주둔 얘기도 있을 테고. 그죠. 그게 문제. 네. 그게 핵심이어야 되는데 북한 문제로 얘기를 했어요. 둘이. 요즘에 양이 두테르테가 막 부쩍 그런 얘기 하대. 한반도에 전쟁하지 말라고. 뭐 부쩍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마디 한 거죠. 근데 뜬금없이 왜 필리핀에 전화를 해가지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뭐 하소연을 막 하고 야 내가 지금 뭐 핵잠수함을 2대나 보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필리핀하고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무슨 관계인지. 근데 그 통화 내용 보니까 좀 트럼프가 사실 외교 관련해서는 대북 외교 관련해서는 좀 초짜배기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잘 모르지만 초 뭐라고? 초짜. 군사력이 우리가 20배가 넘는다. 북에 대해서 북한이 20배가 넘는다라고 하면서 아 진짜 한번 맘만 먹으면 진짜 별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6.25 전쟁 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20배밖에 안 되나 근데 미국이? 모르겠어요. 많이 줄었네. 아니 북한이 올라간 거야? 미국이 줄어든 거야? 20배밖에 안 돼? 아니 그래서 이 원래 이제 대북 외교 어떤 이제 외교에 나서게 되면 그 나라와의 관계를 역사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6.25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전쟁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북미 간의 군사적 대결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보게 될 텐데 아 우리가 군사력이 20배다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별것도 아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 한국 전쟁을 이제 개입했던 그 트루먼 정부도 그런 판단으로 이제 시작하다가 나중에 휴전협정에 도장 찍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뭡니까 저기 뭐 푸에브로 사건이나 여러 가지 북미 간의 군사적 충돌 때마다 이 미국 사령관들은 그런 입장으로 대북 외교에 나섰던 거 대북 외교는 보다 대북 대결에 나섰던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그 행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 사람 상당히 좀 의외가 아니야 역시나 정말로 안에 든 게 없을 수도 있다. 아니 스스로 얘기하는데 이제 미국 정보국에서도 북에 뭐가
도저히 막 폐쇄된 국가라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미국이 북을 잘 모른다 지금 현재 상황을 모른다. 역사는 공부를 안 하고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지 상황은.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 대화록을 보면서 한 얘기가 아 미국이 진짜 불쌍한 처지가 됐다. 필리핀한테 전화해가지고 북한 문제를 하소연을 하고 있냐. 정말 얼마나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필리핀한테 전화해서 두테르테한테 하소연을 하느냐. 그거랑 그 내용을 보면 결론이 뭐냐면 이거 중국이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미국과 필리핀의 공통된 견해. 이건 결국 중국이 해결해라. 결국은 그렇게 해결되는 거네. 그러니까 두테르테 나중에 시진핑 만나면 잘 좀 얘기해 줘.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런 거네. 야 결국은 그러면 트럼프가 두테르테한테 일종의 청원 외교를 하는 거네. 그렇죠. 로비. 네. 제발 시진핑 만나면 이 문제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그런. 아니 그래서 결국 중국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판단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미 안 된다는 게 이전에 부시 정부도 확인했고 오바마도 확인했는데. 아니 그나마 저기 시진핑이 좀 열심히 했잖아. 근데 그게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이 대북 정책 지연이나 실패의 책임을 중국한테 떠넘기는 방법이 되죠. 명분은 되겠네. 중국 때문에 안 된다. 야, 그거 우리나라하고 똑같네. 북한 때문이다 이건. 그죠? 모든 건 북한 때문이다. 해킹을 당해도 북한 때문이고. 그런 식의 책임 회피용. 그게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버티기 모드. 네, 대북 대결을 최대한 지속해 나가려고 할 텐데 결국은 관건은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키를 우리가 잡아야지. 여기서 돌파구를 열어줘야 되는 거죠. 이제 러시아 특사도 갔다 오고 이제 4대강이래. 4대 외교는 끝났지. 네. 특사 외교는. 사실 그 동북아 6자를 살펴보면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설 만한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 책임 주인이 아니지 뭐. 그리고 미국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사실상 없는 거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북한이 이걸 주도적으로 해결하려 그러면 미사일 같은 거 쏴야 되는데 그건 또 애매해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실 전면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고 그리고 북한하고는 한민족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냐 지금. 청도를 맵시다 우리가. 그렇죠. 네. 야 정말 대북 특사. 네. 김홍걸? 내가 어제 딱 얘기 들었는데 네. 김홍걸 얘기가 나왔더라고. 어디서요? 내에서. 청와대 내에서? 청와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고민하는 분들 내에서 김홍걸 얘기가 나왔더라고. 근데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니까 동행 같이 보낸다 뭐 이런 구상이 좀 있는데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같이 보내면 어머니랑 보내야지 뭐. 아니 나이가 많이 드지 않다고. 젊은 사람 2명. 젊은 사람으로? 젊은 사람 2명? 누구지? 뭐 상상을 하시기 바라고. 저는 때가 되면 저는 좀 힘듭니다. 왜? 바빠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뭐 때가 되면 한번. 근데 방송이래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다음 회의하기 전에 이미 그게 논의가 되고 있는 얘기는 있더라고. 벌써부터. 특사가. 네. 그래서 근데 그건 난 당연히 논의 이미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니까 6월 안에는 늦어도 되지 않을까? 6.15에 맞춰서 특사 보내는 것도 의미는 괜찮지. 그럼 혹시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 문재인 캠프 내에 삼철이라 불리던 사람 중에 김동철인가? 해외로 다 그러니까 나가고 막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건 진짜 갖고. 그래요? 진짜 갖고. 몰라요. 해외를 경유해가지고 갑자기 북으로 휙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근데 시나리오를 그리면 6.15 14 국회 비준이 공약이야. 우리 문정부의 그렇죠. 공약.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6.15 기념식을 하는 거지 정부가. 네. 이번에.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거 플러스해서 특사까지 쭉 세트로 가면 딱 좋겠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 6.15를 기념일로 제정하는 건가요? 그건 국무회의를 하면 되잖아. 기념일 제정을 국회에서 안 해요? 기념일은 국가 기념일이 있고 뭐 무슨 날이 있대. 근데 그게 급에 따라서 행정명령으로도 될 수 있다. 빨간 날은 국회고 뭐 하여튼 뭐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국회 국무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원래 2007년 14선언에 보면 그게 그냥 기념일로 제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합의로 돼 있지 그렇게. 그러면 빨간 날로 돼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그냥 기념일로 하면 되고 나중에 국회 비준해가지고 뭐 국회에서 할 수는 있지.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은 이제 뭐 별로 영향가 없는 정책이랍시고 일단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특사 정상회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지자 이런 걸로. 와, 근데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거죠. 맞아. 지금 딱이야 딱. 그러면 자, 그거는 우리 논평을 하나 낼까? 뭘로? 지금이 대북 특사의 절호의 시기다. 적기다. 적기라고 하니까 또 붉은 기? 왠지 방송을 하지 말고 그냥 글로 쓰자. 절호의 찬스다. 글로 쓰자. 절호의 기회다. 네. 자, 다음 주 회의합시다. 또. 네. 끝.